안녕하세요. 고독한 시타맨입니다. 오늘은 남자밥, 여자밥이 따로 있다는 희한하고 재밌는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남녀차별을 대놓고 하는 식당이네요. 궁금하면 꼭 맛봐야 하는 시타맨입니다. 지난주 5월 5일 저녁에 어버이날 겸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는데요. 정말 최고의 맛집으로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대보명가는 많은 매스컴을 탄 유명한 식당입니다. 식신로드에도 나왔고 국내 5만여 개의 맛집 중 강북 최우수 레스토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메인 메뉴는 약초밥상과 약초 쟁반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흔히 약초라 하면 맛이 좀 없을 것 같고 한약 냄새가 많이 나을 것 같죠? 저도 약초밥상 하니까 건강함은 기대가 됐지만 사실 맛까지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자, 이번에 이례적으로 시탄면의 맛집 평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맛 5점, 가격 5점, 양 5점, 서비스 5점, 총점 20점, 평균 5점 만점으로 고독한 시타맨 유튜브 시작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식신로드에서도 100점 만점을 받은 이곳은 우이동 대보명가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매장은 북한산 바로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관이 참 좋고 공기도 좋은 곳입니다. 규모도 상당하고 주차장도 꽤 넓네요. 주차 발렛 서비스가 2,000원입니다. 5월 5일 일요일 저녁에 방문을 했는데 대기 인파가 엄청났습니다. 웨이팅만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더군요. 다들 부모님 모시고 먼 걸음 하셨을 텐데 1시간 넘게 기다리면 참 난감하죠? 저희는 다행히 10일 전에 예약을 해서 미리 준비된 룸에서 조용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기 인파를 뚫고 룸으로 향하는데 부모님의 얼굴이 한껏 상기되어 계시네요. 참 뿌듯했습니다. 놀이동산 줄 안 서고 놀이기구 타는 느낌과 똑같습니다. 짜릿하네요. 맛집 유튜버 한답시고 주중에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촬영하랴 영상 편집하랴 자주 못 찾아뵀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효도를 하는군요. 구글 지도로 본가 근처 한정식집을 찾다가 한정식집 치고 평점이 4.2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눈여겨봐두었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가성비도 좋고 무엇보다 건강에 좋은 재료를 써서 음식을 만드니 부모님 생신이나 칠순 등 가족 모임 할 때 오셔도 좋을 듯 합니다. 분위기 좋은 룸에 들어가서 메뉴를 보니 제천 약초 밥상이 15,000원, 제천 약초 쟁반이 6만원, 제천 약초 떡갈비가 25,000원이네요. 아이들을 위한 떡갈비를 하나 시키고 인원수 고려해서 한정식 세트인 약초 밥상 시켰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약초 쟁반을 하나 시켰습니다. 약초 쟁반은 각종 한정식 경연대회에서 상을 휩쓴 메뉴였습니다. 정말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버섯들과 약초들 보이시나요? 뽕잎, 곤드레나물과 비싼 송이버섯, 능이버섯, 다양한 버섯들을 한우 수육과 같이 샤브샤브로 먹는 방식입니다. 약초를 먹여 키운 1+1 한우에 양지, 사태, 우설, 3가지 수육이 같이 나오고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약초 쟁반에 있는 약초 육수에 각종 버섯과 야채들과 수육을 넣어 수육은 살짝 적셔 발효된 산야초 소스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가운데 약초물을 한번 먹어봅니다. 정말 진국이네요. 조미료가 없어 자극적이지 않은 깨끗한 맛입니다. 다른 버섯들은 안 먹어도 몸에 좋은 이 약초물은 꼭 다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육을 추가할 수도 있고 다 드신 뒤 국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버섯들의 식감들도 하나같이 다 다르고 그중 자연산 송이의 향긋함은 잊을 수가 없네요. 하나하나 생소한 버섯들의 맛을 느껴보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수육도 먹성을 자랑하기보다는 부위별로 다른 식감과 부드러운 수육의 맛을 느껴보았습니다. 정말 천천히 먹고 음식 본연의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 찬들도 몸에 좋은 신선한 재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국내산 쌀과 제천 농장에서 공급되는 각종 약초들, 강원도에서 공수하는 나물들이 가득합니다. 화학 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과 발효된 맛을 가미해 감칠맛을 내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재료마다 들어있을 건강성분에 몸의 독소들이 하나둘씩 빠지고 자극적인 입맛에서도 탈피하는 그런 기분이었네요. 에피타이저로 닭가슴살 샐러드가 나왔는데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고급 다이닝에서 먹는 듯한 샐러드였고요. 아삭아삭 씹히는 샐러드와 쫄깃한 닭가슴살의 조화에 산뜻한 소스를 얹어 정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맛튀김은 겉은 바삭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에 속은 끈기가 있어 부드럽고 위벽을 보여주는 맛성분이 있다 보니 영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었고요. 고소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돌솥밥이 나왔는데 주걱 퀄리티 보이시나요? 정말 하나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좋아 보이네요. 돌솥밥 식기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뚜껑이 나무로 된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 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남자밥과 여자밥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잘 지어진 밥 위에 호두와 은행, 밤까지 들어있습니다. 밥 색깔 보이시나요? 피어오르는 밥 연기에 향긋한 냄새 아주 좋습니다. 남자밥은 원기에 좋은 약초물로 지은 밥이고 여자밥은 혈행에 좋은 약초물로 지어서 밥 색깔이 거무스름한 색깔이 나온답니다. 밥은 상당히 수분이 가득하면서도 질지 않고 고들거리는 제가 원하는 이상적의 돌솥밥의 퀄리티네요. 밥을 푼 뒤 뜨거운 물을 넣어줍니다. 이 물도 일반 물이 아니라 5가지 야생버섯을 우려낸 물이라고 합니다.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도 안 짭니다. 심지어 된장찌개가 된장향은 나는데 짜지 않네요. 이렇게 싱거운 된장찌개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맛있어요. 싱거운데 감칠맛이 있어 맛있어요. 이거 음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구수한 된장찌개는 담백하고 시골의 맛을 그대로 가져온 듯합니다. 고추장 베이스의 버섯구이와 연근튀김도 맛있었고 새콤한 여주무침과 우엉도 수준급이었습니다. 다양한 반찬에 호기심이 생겨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봐서 정확한 맛들은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몇 번이고 재방문해서 먹어보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자연의 맛이 최고의 맛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남녀 구분해서 나오는 돌솥밥은 진한 색의 여자밥과 옅은 색의 남자밥을 따로 주시는 배려까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불향이 나는 불고기도 나와서 채식 기반의 한정식이었지만 고기도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도 1인당 15,000원에 이 정도 나오면 자주 와서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최고입니다. 물론 일부 음식들이 심심해서 강력한 MSG의 대명사 불닭볶음면을 먹고 싶다는 아이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자극적인 현대인의 입맛을 다시 초기화 세팅시켜주는 곳입니다. 모든 음식들이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심심하지만 맛있고 입안의 텁텁함을 없애주고 은은한 향기가 지속되는 구수함까지 메뉴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맛 자체를 느끼기보단 건강함을 느낄 수 있는 보양식으로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시켜준 제천 떡갈비는 약초를 먹인 한우를 사용해 잘잘 흐르는 윤기 속에 잘 다져진 한우와 자극적이지 않게 감칠맛을 더해 동글넓적하게 구운 떡갈비였습니다. 술안주로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정말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없어져서 인서트 촬영이 안 되었네요. 이날 조금 아쉬웠던 건 서버분이 너무 바쁘셔서 음식의 재료나 먹는 방법 등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 재료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다음번엔 한가로울 때 가서 조곤조곤 설명도 들으면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층에 마련된 찻집을 가보지 못했네요. 다음엔 여유롭게 북한산의 절경을 느끼며 차 한잔 하고 싶네요. 이곳 식사하러 오기 전에 여기서 멀지 않은 성북동의 길상사도 방문했습니다. 지금 한창 부처님 오신 날 준비로 이쁘게 단장한 길상사. 법정 스님이 살아생전 머물다가 가신 곳으로 유명해서 한번 가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모시고 이번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가린 수많은 연등꽃이 활짝 피었고 그 사이로 부는 바람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봄바람까지 멋스러운 곳 길상사가 집 근처에 있어서 참 좋네요. 이곳이 지상낙원처럼 느껴져서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법정 스님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냥 좋은 풍경에 좋은 공기 마시며 길상사를 거닐어 보는 산책도 참 좋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길상사의 러브스토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원래 이곳은 친일 기업인 백인기의 별장이었는데 김영한 여사가 이 별장을 매입해 술을 파는 대원각 요정으로 운영을 해서 장안에 방구정 끼신다는 분들은 다 한 번씩 다녀갔던 성북동 최고급 요정이 되었습니다. 김영한 여사 또한 기생으로 시작한 요정 주인이었고 영리하고 수완이 좋던 여사님은 빼어난 미모와 뛰어난 글솜씨에 당시 잡지에 수필을 기고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천재 시인 백석과의 만남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녀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시인 백석은 일본 유학 후 조선일보 기자로 잠시 일하다가 여고 교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그녀와 함께 앉게 됐고 첫눈에 서로 반해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동거에 들어갔고 기생과 동거하는 걸 못마땅히 여긴 백석의 아버지가 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백석을 3번이나 결혼시켰지만 그때마다 김영한의 주의를 맴돌았고 결국 그녀는 자신이 백석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생각하여 결별을 요구했습니다. 백석은 만주로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주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먼저 백석은 만주로 향했는데 그만 전쟁이 터지며 38선이 막히면서 두 사람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은 백석의 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 이야기한다. 이후 그녀는 요정을 그만두고 우연한 기회에 법정스님의 설법을 듣고 평생 모은 대왕각 요정일 법정스님에게 드리려고 했지만 무소유 법정스님은 받아들일 리 없죠.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서로 밀고 당기기를 수백 차례 하다가 마침내 1995년 법정스님이 고집을 꺾으시고 성북동 대왕각은 법정이 소속한 길상사로 문을 엽니다. 법정스님에게 기부한 땅이 7,000평이고 당시로 시가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지금의 시세로 따진다면 조 단위가 훨씬 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한 큰 재산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고 그녀가 남긴 한마디, 1,000억 원이 그 사람 시 한 줄만 못해. 고기 냄새 가득하던 요정은 이제 향내 가득한 절이 되었고 기생들이 옷을 갈아입던 장소는 커다란 범종이 자리했습니다. 삼천각, 청문각과 함께 3대 요정으로 불리우던 대왕각은 이렇게 길상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길상사에는 평생 백성만을 생각하며 살던 한 여인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김영한. 1999년 김영한 여사는 죽으면 눈만이 오는 날 길상사 뒤뜰에 뼈를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고 그 자리에는 이렇게 공덕비가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그녀는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감명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법정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은 지금도 길상사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멋진 모습의 길상사, 봄꽃이 피는 지금도 좋고 가을이 단풍이 피는 때도 좋습니다. 길상사 내에 북카페도 있어서 다양한 차와 음료도 즐길 수 있고 법정스님의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길상사와 대보명가 코스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시탄면의 대보명가와 길상사 리뷰였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